오늘 설명해 주실 상품이 배당 귀족 주식들을 담은 상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배당주도 아니고 배당 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네,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자님이 질문 주실 의도를 파악해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나온 말이고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배당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중에 80%가 1년에 4번 정도 배당을 줍니다. 배당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걔네들을 그냥 통으로 다 묶어가지고 막 배당 이렇게 하기가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배당을 많이 주냐, 어떤 배당주가 좋은 배당주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미국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나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주에도 약간 클래스를 네, 나눈 맞아요. 거죠. 클래스를 나눈 거고 본인들이 사실 투자하기 편하게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따르면은 좋은 배당주의 조건은 약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맨날 그런 거 고민하잖아요. 배당주 중에서 뭘 투자해야 되냐. 네. 뭐가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배당금을 연속적으로 줬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년 배당금이 인상이 됐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앞으로도 배당금을 계속 지급할 계획인가. 3가지 기준으로 이제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 블루칩, 배당 챔피언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이제 배당 킹은 5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시켜온 기업들. 그냥 50년 동안 준 게 아니라 네. 50년 동안 배당금을 매년 늘려온 네, 기업들. 그렇습니다. 네. 25년 이상은 이제 배당 귀족이라고 저희가 칭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상품이 연관성이 있는 거고 기업들도 역시 25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챔피언은 10년 이상, 배당 블루칩은 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그냥 25년 동안 꾸준히 준 걸 넘어서 계속 늘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늘릴 것 같은 기업들인 건데 그럼 사실은 요거를 투자하실 때 포인트가 내가 배당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투자하면 어느 정도 연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직 2022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연평균 2에서 3% 내외 정도의 연간 평균 배당 수익률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그 정도를 지급을 해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근데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좋으니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배당 줄이는 거 아니야?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가가 안 흔들리지는 않았죠. 일단 뭐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한창 심하던 시기에 그래서 그때도 S&P 500이 20%가량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한 34%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렇다고 한들 연간의 배당 수익률은 유지가 됐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감히 예언해본데 배당 수익률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25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걱정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배당 수익률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 2에서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면 사실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이 그냥 개별 종목 투자하면 배당 더 높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S&P 500 대비해서는 0.65%포인트 정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계속 지급을 해왔거든요. 정말 나는 7%, 8%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뭐 그렇게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안정성 플러스 배당 플러스 성장 정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지수를 수정한 ETF를 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배당주를 투자할 때 이 배당도 보지만 여기서는 성장이라는 포인트를 말을 해주셨잖아요. 이 배당 귀족주가 성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5년 동안 배당을 주려면 회사가 25년이 넘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지루한 회사 아닐까? 이런 고정관념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통상적인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이면 성장성은 좀 부족하겠지? 라고 생각할
생각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제가 이 성장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리더의 위치를 해 있는데 그럼 성장성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또 다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논문이 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큰 기업들과 작은 기업들의 성장률이 왜 큰 기업들이 계속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성장률도 큰 기업이 좋다. 네. 왜냐하면 보통 작아야 빨리 클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큰 생각하는데. 기업이 성장률도 더 높았다. 네. 오,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90년도부터 한 2020년까지를 실제로 ROA죠. 총자산 수익률 측면에서 작은 기업들과 큰 기업들의 순수익률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기업들이 계속 성장도 많이 하고 순수익률도 잘 되고 돈도 계속 잘 버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사실은 이 논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팩트를 가지고 리더 자리에 있으면 성장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성장도 많이 하고 안정적이기도 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제가 미국 배당 귀족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각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시총이 제일 저희가 그쵸. 눈으로 보이는 지표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에 엑손모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2위라고 보시면 되고, 코카콜라는 난알코올릭 베버리지스에서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존슨앤존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빅파마라고 보통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빅파마에서 시가총액 1등 기록하고 있고, 맥도날드는 레스토랑에서 1등. P&G도 이제 배당이나 안정적인 종목을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해당 섹터 내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마트도 이제 많이 등장하는 기업인데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 구성 종목의 면면이 전통 산업군에서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정말 누가 봐도 1등 아니면은 치열한 2등 뭐 이런 느낌들의 맞아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버드 논문을 따르면 얘네들은 사실 1999년대부터 계속 성장을 많이 해온 기업들이라 이러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온 기업들이 앞으로도 좀 더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네네. 같다. 그러면 지금 시황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이런 시점에 이 ETF를 선택지에 놓는다면 네네. 왜 놓아야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이 상품을 출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안정적인 회사를 찾기 위함이 제일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으로부터 안정성이 이제 나타나고 그 안정성으로부터 배당금을 25년 동안 늘려올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주들은 대부분 우량주로 분류가 되는데, 우량주들은 안정적이면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건전한 재무구조. 만약에 경제가 흔들리고 이제 증시가 흔들린다 그러면 건전한 재무구조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어떻고 이러다 계속 경기 침체 상으로 가면은 디폴트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먼저 체크를 해서 주식의 변동성, 안정성, 재무 건전성 등이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을 모아서 저희가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량주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거는 뭐 성장하는 게 우량하다고 볼 수도 네, 있는 네, 거고. 맞아요.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제 재무 건정성 혹은 현금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매겨지는 지표들을 보고 우량주를 판단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신용 등급. 신용 등급. 네. 저희가 뭐 이 회사가 신용등급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신용등급이 되게 안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재무건전성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기인하는 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디스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S&P 500 배당 귀족주들은 이제 상위 등급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거죠. 여기 ETF에 몇 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나요? 총 64개. 64개. 네. 근데 이 ETF를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네네. 그 보통은 시가총액 비중대로 잡는데 이건 동일 가중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 가중으로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배당을 컨셉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안정적이고, 그렇죠. 네, 조금 변동성이 적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낸 거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네, 시장 상황에 맞게. 근데 이제 시가총액 가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가져가는 게 변동성이 조금 더 낮습니다. 변동성도 그렇게 해서 낮추고
왜냐하면 로우 볼러틸리티라던가 아니면 이퀄 웨이트라던가 퀄리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ETF들이 상대적으로 요즘 좀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동일 가중으로 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 가중으로 넣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진 거는 더 담게 되고 많이 오른 거는 또 팔게 되고 좀 이런 효과들도 ETF 안에서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축소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이거를 뭐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이 오를 때 뭐 같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배당이 제일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영향력을 최소화하자고 생각을 해서 동일 가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도 그러면 분배금으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럼 분배금이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상품 분배금은 1470 똑같이 대부분의 ETF들하고 네네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5월 17일에 상장을 해서 올해 네. 아직 쌓인 데이터가 없어요. 이제 아까 전에 배당 수익률을 말씀드릴 때도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배당 그렇죠. 수익률을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운용에 따라 가지고 분배금이 살짝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복제 방법으로 가니까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나눠서 나오는데 한 2에서 3% 정도를 매번 거의 비슷하게 나눠서 나오나요? 아니면 좀 많이 나오는 때가 있나요? 때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 배당금을 꾸준한 비율, 꾸준한 금액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웬만한 배당금을 맞추기는 하겠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로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 ETF 안에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나눠주는 시스템이니까 네, 네. 아,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네, 있지만 어쨌든 1년에 4번 배당이 나온다. 네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연간을 합쳐 보셨을 때는 아마 지수랑 비슷한 정도의 분배금, 분배율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정말 흔들리다 보니까 요새 저희 댓글에도 배당,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리츠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상품을 찾는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